김태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2024년에 유망하게 보는 산업 섹터들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부분 가져오셨습니다. 유망하게 보시는 이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나 ETF들도 소개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의 사이버 보안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2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2.3%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성장해 있는 이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2030년까지 7.4%나 더 성장할 것으로, 매년 이렇게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 쪽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IoT, 5G 예전에부터 있던 이런 산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잠재적인 어떤 비즈니스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어도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더 주가를 올리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세부적인 시장에서 사이버 보안 쪽도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가지고 온 거는 퀄리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QLYS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 회사 한국 시장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버스 글로벌 100개 속해 있는 대다수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솔루션 쪽에서 어떤 그 클라우드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확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 관계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문제들을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으로 상당한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일단 보이는 게 매출액이 탄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이제 성장하는 종목, 성장주들이나 이런 주가 차트 분석하고 이럴 때 항상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재무 구조도 잘 나오면 좋겠다 이런 모습 기대하는데,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배경에는 우선은 말씀드렸던 포버스 100에 있는 기업들, 그 고객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안정된 고객 확보가 매출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력도 시장 트렌드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장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조금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안정되고 있다. 올해는 굉장히 안정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경기가 좀 더 회복이 되면 기술 기업들이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이나 순이익도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 그 추세대를 갖다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또 다시 올라가고, 그 구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올라가는데 성장이 안정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차트를 보입니다. 과거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10년, 15년 전에 이런 모습들을 다들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경기 회복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급등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오는데, 지금 이제 퍼가 한 48배 정도 됩니다. 이제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퍼가 48배다 그러면은 이거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연간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다른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재평가를 좀 기대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 최고 기대치는 $190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ETF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하고 그 종목이 잘 포함되어 있는 ETF를 하나 가져왔는데, 사학개미분들 ETF 관심 많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좀 맞춰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iShares Cyber Security and Tech ETF라는 IHAK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중형 성장주 중심으로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 소프트웨어 제품 쪽 이런 서비스들을 고르게 이제 좀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여기 퀄리스가 이제 5%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위에 보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대형주들보다는 중형주들 그쪽에서 성장성 중심으로 해서 포진해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매물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대를 보면은 고가 주변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경기 회복과 함께 거래량이 추가 상승해준다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이버 보안 쪽과 관련해서 종목으로 퀄리스 꼽아주셨고요. ETF로도 IHAK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그리고 바이오 쪽 꼽아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 그리고 ETF까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 쪽에 되게 요즘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암 진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암 진단 쪽으로 다시 좀 안정된 시장을 갖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약 한 1,700억 달러 정도 작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북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한 3,000억 달러 이상, 2032년까지 약 한 3,30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평균 한 7%대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암 진단 시장 쪽은 최근에 보면은 암 환자 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많이 또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FDA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진단 시약을 많이 또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호스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시경 하는 것보다는 진단 시약으로 하는 게 그래도 단순하고 비용도 적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그젝 사이언스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 시약을 통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91%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적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한국에서도 이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성장률 자체가 10% 이상, 순이익이 한 17% 이상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수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잭스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 6.2%나 개선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통 1%만 올라가도 잘 올라간다 그러는데 6%대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잭스에서 내놓은 거는 앞으로 목표가 자체를 $100 이상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50%나 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보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손실도 같이 늘어납니다. 바이오주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손실이 뚝뚝 떨어지면서 순이익으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올해가 이제 손실이 줄어드는 해로 뭔가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들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50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 보여지고 우상향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ETF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캐시우드의 아크 제노믹 레볼루션이라는 이 ETF를 가져왔습니다. ARKG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 ETF가 의료 분야 쪽, 특히 정보 기술 분야 쪽에 핵심적으로 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 치료제, 진단시약, 줄기세포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일젝사이어스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관련된 중소형주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ETF 차트를 보면은 완전히 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정말 완전 바닥 찍고 이제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 27달러 기준으로 바닥 찍으면 다시 올라갔던 패턴을 과거부터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안정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경기 회복 시에는 이 밴드 돌파에서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망한 쪽으로 암 진단 시장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그리고 ETF로는 ARKG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